오늘은 독효근 시인의 버팀목에 대하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버팀목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요? 우리 그 있잖아요. 이게 나무. 이게 나무에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약간 기울어져. 기울어지면 이렇게 요거는 빼자, 그치? 빼고 나무가 기울어지면 그 나무에 이렇게 강목을 대가지고서는 이렇게 버티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지대를 만드는 경우도 있죠. 요게 버팀목이에요. 자, 이 작품은 버팀목으로부터 연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와 인생사의 의미를 성찰한 작품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나무라고 하는 사물 내지는 자연물로부터 인간관계까지 이렇게 넘어가니까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밑에 나오네. 이 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죽은 나무인 버팀목이 쓰러진 나무를 지탱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단락 첫 번째. 이것을 본 화자가 인생사에 유추하여, 여기 나왔죠, 그죠? 유추하여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장면이 두 번째. 그리고 화자는 자신이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세 번째. 이렇게 세 개의 내용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다른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는 삶에 가치를 두며 자신 역시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비친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이허이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나라고 하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라고 봐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이때 태풍이라고 하는 건 나무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련이요 고난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목이 뭔지는 알죠?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어떤 대상이 쓰러지지 않게 받쳐놓은 나무라는 건 사전적인 의미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렇죠. 삶을 지탱해주는 존재가 바로 버팀목의 의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산나무? 태풍에 쓰러진 나무가 죽은 나무, 버팀목, 강목에 기대어 섰습니다. 어찌 본다면 태풍에 쓰러진 나무가 버팀목으로부터 살아가고자 하는, 살고 있는 힘을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년 산나무를 지탱하는 버팀목.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어떤 버팀목에 빚진 채, 그러면 빚진 채 의지한 채 삶은 쓰러진 나무겠죠, 그죠? 싹이 트고 생명이 일어나나요? 잔뿌리를 내립니다.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닦나요? 결국은 죽은 나무인 버팀목으로부터, 그렇지? 죽음으로부터, 내지는 죽음으로 죽은 나무인 버팀목으로부터 삶은, 살아있는 것이 생명을 얻네요. 그렇죠?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삶 정도 보니까 어때요?
역설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역설적 인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연, 버팀목 덕분에 생명을 얻은 산나무.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누가 생명력을 회복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한마디로 사라지고, 이 말은 결국 뭐야? 버팀목은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사라지는 거죠. 자신의 역할을 다 한 후 사라지는 버팀목이에요.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큰 바람이라는 건 큰 시련이 아까 태풍 같은 거야. 그런데 태풍이 처음에는 불니까 나무가 넘어졌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한마디로 이러한 큰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이제는 사라진 것이 버팀목이 나무를, 살아있는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사가 없어졌다며. 사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나무는 그 버팀목에 의지하여 더 이상 쓰러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일종의 역설적 상황이에요. 사연, 버팀목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게 된 나무. 내가 화자가 나오나요? 허위허위 길 가다가, 허위허위 음성상징어고요. 의태어예요. 길을 간다는 것은 삶을 살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즉 아버지가 바로 뭐야? 화자에게는 버팀목이 되어준 존재라는 거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역시 사라진 이웃들도 화자에게 버팀목이 되어준 존재예요. 결국은 인간사, 인간관계를 확장을 시키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연은 화자에게 버팀목이 되어준 존재들에 대한 기억.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야? 화자가 살아가는 과정이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독백적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다짐이 나타나고 있다. 화자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화자가 버팀목을 통해서 깨달은 올바른 삶의 의미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효근 시인의 버팀목에 대하여의 시를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유시고요. 그 다음에 성찰적이죠. 긍정적이고요. 다른 이의 버팀이 되는, 버팀목이 되는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나무와 버팀목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사를 유추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 유추라고 보면 돼요. 일단 화자는 자연물 속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태풍에 쓰러진 나무와 강목을 통해서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사로 유추를 합니다. 뭘로만? 내가 허위허위 길을 가다가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사라진 이웃들이 버팀목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뭐라고?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라고요. 결국 화자는 죽은 나무가 쓰러진 나무의 버팀목이 되는 모습 속에서 인생사를 유추하여 인식을 확장하는데,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를 가지고 구체화시킵니다. 그 화자는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싹을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해서 자신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을 다짐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버팀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버팀목은 여기 써 있잖아요. 강목이에요, 강목. 그죠? 실제로는 강목으로 만든 나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태풍에 쓰러진 나무가 기대어 설 수 있고 결국 버팀목 없이도 나무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존재. 이런 점에서 볼 때 버팀목이란 결국 뭐다? 다른 이에 희생하는 발음이 어려워요. 그죠? 꼬였어. 다른 이를 위해 희생하는 삶. 뭐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어체를 사용하여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자, 경어체 사용 이런 거예요. 자,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어체는 청자를 높임법에 해당하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청자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되는 시적 표현으로서의 경어체는 뭐라고 보면 돼요? 절대적 존재에게 소망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화자의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거나 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경어체는 일종의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복효근 시인의 버팀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